경매 시작하기 전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요, 명도가 어렵다, 걱정된다, 이런 건데, 솔직히 말해서 그 말 때문에 경매 공부만 오랫동안 하시다가 실행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 30년 동안 경험을 해본 결과 정말 단순합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명도는 결국 내가 이기는 게임이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명도 유형 3가지랑 어떻게 풀어가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싸움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낙찰받고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은 내게 되는 겁니다. 점유자가 버틴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없어요. 명도는 경매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명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명도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매달 이자만 좀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지만 명도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명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낙찰받은 당일에 바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점유자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현관문에 간단하게 쪽지 하나를 붙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낙찰받은 누구누구입니다. 연락을 부탁드릴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쪽지가 바로 없어지면 사람이 안에 있는 거고,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있으면 연락이 안 닿는 거죠. 그럼 직접 초인종을 눌러도 보고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태도입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깔끔하고 단정하게, 그리고 또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것이 협상을 하는데 더 쉽습니다. 세 번째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잔금 낼 때 꼭 같이 해야 되는 게 인도명령 신청이에요. 혹시 모르니 강제 집행까지 대비한다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협상이 잘 되면 이 절차가 필요가 없고, 협상이 안 됐을 때는 법원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세요. 강제 집행은 최후에 진행하는 것이고 협의가 최우선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 절차까지 밟는 것이지, 사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명도 과정까지 생각해서 입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지금까지 몇 번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자 없는 물건을 잘 골라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드백을 받고 진행한 저희 교육생들 중에는 강제 집행까지 간 경우가 500여 건 중에 5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강제 집행까지 갈 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표적인 케이스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명도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처음 전화부터 이사비 1,000만 원 달라, 몇 달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사비용, 강제 집행 비용은 평당 10에서 12만 원 정도로 염두에 두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국민 평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8제곱미터 이하, 즉 33평만 해도 한 250만 원인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일단 들어주는 척은 하시면서 법적으로 내가 전혀 의무가 없다는 걸 단호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응대 방법은 낙찰자에 따라 다양한데요. 대체로 공감하는 스탠스가 좋기는 합니다. 어떤 분은 명도를 할 때 자신이 경매회사 직원이라서 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3가지는 명확히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낙찰자가 이사비를 줄 법적인 의무는 없고, 그런데도 챙겨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점을 얘기하시고, 소유권 이전 날부터는 내가 오히려 임대료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불법 점유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실을 정리해 주시고, 언제까지 나가시면 얼마 이사 비용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이에요. 기준을 딱 정해주는 겁니다. 이런데도 말이 안 통하면 그럼 법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고, 비용이 다 청구된다는 걸 명확히 인지시키시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공실로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가봤는데 전기 사용도 거의 없고, 주민들도 오래 비어 있었다고 하고,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은 집도 있습니다. 이럴 땐 2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열쇠고 수리공 불러서 확인하는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방법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개문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주거 침입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첫 번째 선택은 법원 절차에 따라서 강제 계문이 아니라 집행관을 통해서 합법적인 계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낙찰받아서 그 집 앞에 갔는데 사람은 안 살고 수소문을 했더니 소유자께서 수용시설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분을 찾아가서 영치금 넣어드리고 동의서를 받아서 명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게 해봐야 시간이 두세 달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연락이 되다가 갑자기 잠수 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예 대놓고 나 안 나가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의외로 더 쉽습니다. 그냥 무대응이 답이에요. 내가 조급하게 연락할수록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개고 통지가 나가잖아요. 그때 점유자도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 진짜 강제 집행이 들어오는구나. 비용도 다 나한테 요구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무대응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명도 이후에는 바로 매도나 임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부동산에 알려서 매물을 올리세요. 그리고 공백 없이 바로 매도나 임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명도는 생각보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명도는 내가 이기는 게임이다. 이 원칙만 있으면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죠. 명도는 경매 수익을 실현하는 마지막 관문이자 진짜 시작점이에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일 뿐입니다. 저희 교육생들도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혼자서도 명도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혼자서 해볼 수 있도록 경매 핵심 내용만 정리해둔 전자책을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경매하세요.